China, first row. China, 67%. That's tariff. Well, we're going straight ahead with 10% straight across the board, which was the absolute right to do. They take months and months to write an opinion, and they don't even discuss that. 나 이거 그대로 라이브 토크 뉴스 헌터스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주말에 전 세계가 또 난리가 났었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보신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더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궁금한 게 정말 너무 많은데요. 이 관련 내용 SBS 뉴스 헌터스 이현식 기자 그리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15%였던 관세를 무효화했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뭐 10에서 그 다음날 다시 5 이렇게 얹어서 부과를 했는데 그냥 의지가 보이거든요. 저는 난 무조건 이거를 끌고 가겠다 하고 의지를 내비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일단 좀 이상하죠. 15%였던 관세가 무효화됐는데 그러면 그걸 바로 15% 다시 복원 이게 아니고 10 올리고 또 플러스 5를 뒤에 얹었잖아요. 네. 그게 저는 좀 이상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참 트럼프 대통령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는 스타일이 무슨 논리적 정합성이나 어떤 숫자의 앞뒤가 맞느냐를 이렇게 미리 따지진 않거든요. 그냥 최대한 어떤 행위에 임팩트를 크게 하는 걸 그 노리는 타입이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15면 15 그냥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마치 자면서 뭔가 불쾌한 감정이 느껴서 이렇게 생각할수록 5% 열받네. 더 해야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이었을까 궁금한데. 어제 트럼프를 오늘의 트럼프가 또 이기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관세 이제 아까 나온 122조 무역법 122조에서 허용하는 맥시멈 관세가 15%이기 때문에 10% 했다가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맥스로 가자 그래서 15로 갔을 수도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4월에 저희 상호 관세 나왔을 때 우리나라 25%, 26% 맞았잖아요. 네. 그 계산법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미국 수출액을 분모에다 놓고 무역 적자액을 분자에다 놓고 나누기 2 하면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정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어쨌든 대법원이면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이고 네. 약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비슷하게 역할도 하고 있고 이런 데서 관세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마치 트럼프는 전 세계에 화풀이를 하듯이 했다라는 거, 부과를 했다라는 거 약간 대법원을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졸로 보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게 가능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그 혼동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함부로 부과하는 그런 통치 행위, 관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고 대법원이 간섭할 수는 없는 영역인데 그 관세 부과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을 잘못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이른바 그 상호관세 뭐 이런 거를 부과를 할 때 갖다 쓴 법이 있는데 그 법은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다. 그 법에 따라서 그런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라고까지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른 근거를 갖다가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지금 그 절차를 하나씩 밟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방송인 CNBC도 지금 그 미국 관세청에 아직 전자 공지가 올라오질 않았대요. 그런 판결로 인해서 그때 관세가 무효화됐습니다라는 공지가 올라오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그 수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도 지금 일단은 관세 신고하고는 앞으로 그대로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크게 달라진 건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관세 집착 이유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재정 관세를 통해서 조금 국가 수입 만들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써서 외국 기업들이 관세 받기 싫으면 미국 안에 들어와서 공장 지어. 미국인들은 거기 가서 일하고 뭐 중산층으로 살아 굳이 대학 갈 필요 없어. 이게 두 번째 얘기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관세가 되게 설명이 쉽잖아요. 내가 관세 매겨. 외국 기업들 들어와. 그럼 우리는 좋아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젠다로 삼고 싶은 게 저는 제일 큰 이유 같습니다. 굉장히 명쾌한 정리였습니다. 네. 세 가지. 근데 네. 정말 뭐 지금까지 너무나 만능 열쇠처럼 네. 압박해서 원하는 거 얻어냈기 때문에 뭐 이걸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여의봉이에요. 아. 지난번에 그린란드 문제 얘기할 때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훈련한다고 군인 보내니까 거기다 관세를 때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놓기가 싫겠죠. 네. 약간 맥가이버 칼처럼 네.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지금 아까 우리 이현식 기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관세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거는 대법원이 한 말이 아니에요. 네. 네가 든 근거가 잘못됐다라고 네, 한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근거를 꺼내 갖고 왔는데 뉴스 보니까 뭐 복잡합니다. 뭐 몇 조, 뭐 미국법 몇 조 이런데 지금 당장 트럼프가 꺼내든 게 122조라고 나오거든요. 요거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122조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무역 적자라든가 아니면 달러와 약세라는 이런 급격한 상황을 맞았을 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관세나 수입 제한 같은 걸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요거는 근데 두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맥스가 150일입니다. 150일 지나면 요거 연장하고 싶으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있고 공화당이 양당에서 그러니까 상원 하원에서 약간 앞서고는 있지만 숫자가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럼 민주당이 이거 해줄 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50일짜리라는 게 하나의 제한 사항. 두 번째 제한 사항은 맥시멈 관세율이 15%입니다. 이번에 위헌 판결받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은 기한도 무제한, 맥시멈 관세율도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150일 15%. 그러니까 아까 윤태진 앵커께서 여쭤보신 걸로 돌아가 보면 맥스를 그냥 매기는 이번에 그런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요 150일 이후엔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150일 시간 벌어두고 다른 조금 더 항구적인 관세를 다시 매길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뭔가 이런 판결이 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회로를 찾아서 이렇게 또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뭐 의회 승인이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관세 정책이 미국 일반 유권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아. 네. 예, 그리고 그 선거 이번 이제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는 지역구 선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공화당 지역구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목을 맬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그 적어도 지난해 12월부터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감지하고 미리 이제 다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막 돌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계산이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쨌든 요번에 15% 급한 대로 다시 때렸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150일이라는 기간 한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요 다음에 이제 꺼낼 카드로 301조. 뭐 우리가 미국 법까지 이렇게 알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 301조가 근데 진짜 무서운 거다. 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뭔가 불공정 무역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1조의 정신은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를 미리 조사를 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을 관세나 수입 제한 같은 걸로 보복을 하는 방식의 관세입니다. 근데 요거는 기한이 없어요. 기한도 없고 네. 사전에 필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근거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조사 기간이 뭐 짧게는 한 5개월, 길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데요. 네. 요거 갖고 뭐 했었냐면 트럼프 1기 때 대중관세를 요걸로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요걸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요게 우리나라한테 조금 뼈 아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쿠팡 사태 있었잖아요. 네.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 301조에서 조사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그 나라가 좀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조사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네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 이런 식으로 자꾸 불공정하게 대우하면 우리 301조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쿠팡이랑 연결돼서 조금 저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상호관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대법원도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을 낸 거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될 건 품목관세라고 하는데 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들이 이 품목관세에 걸려 있습니다. 네. 자동차가 15%, 철강, 알루미늄이 50%. 그다음에 네. 반도체도 미국이 품목관세 때리겠다고 했다가 일단 지금 협상 중이어서 아직 부과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미국이 그 품목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법은 무역법 그 232조입니다. 네. 그 번호들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요. 아까는 또 다른 게 301조 지금 나오네요. 이제 232조인데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을 때 발동을 해서 관세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 철강,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왜 미국의 안보가 그 위협을 받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런 품목들을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니 미국의 안보가 장기적으로 위협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 관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말을 만들면 그렇게 느껴지는 네. 부분이 있죠, 우리한테는. 네. 근데 이제 이 법은 122조와 달리 시한이 없어요. 150일 이후에 뭐 승인을 다시 받으라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역시 최고 관세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2조는 일단은 시간 벌기용이고 사실은 301조나 232조가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칼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나 철강은 이미 품목관세를 맞아놨는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이번 대법 판결로? 뭐 그 232조에 관세 상한이 없으니까요. 뭐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어떻게 어디로 갈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서 대법원이 관세 무효했다고 해서 우리가 만세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품목관세도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되고 또 301조에 의거해서 우리나라 불공정무역을 다시 또 조사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 이게 저희가 육상 같은 경우는 기록이 딱 나오잖아요. 9.83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100m 달리기. 근데 피겨 같은 경우는 기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심판이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네. 심판이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트리플 악셀이라고 돌았는데 미국이 그거 아니야. 그럼 트리플 악셀이 아닌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경계감을 놓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희는 미국이 아까도 처음에 관세를 매길 때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흑자를 보고 있느냐, 뭐 미국이 우리에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느냐 이런 거 조사해서 뭐 20몇 프로 매기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이 이번에 그걸 무효 때렸다고 다시 또 불공정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네. 애초에 지난해 4월 이후에 무역 협상할 때도 보면 대미 투자를 얼마 해라 그런 게 그 숫자가 무슨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칼자루를 그 체급도 훨씬 위고 수도 훨씬 많은 강대국 쪽에서 쥐고 있다는 현실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무효 판결은 났고 관세 환급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일단 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 지적을 할 정도였는데 우리 기업들이 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환급 방식이 세 가지가 크게 보면 있습니다. 네. 개별 수입이 이제 수입하는 기업들이 환급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집단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만큼 미국 정부에서 특별 환급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의 의회에서 입법적인 구제를 해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어떤 루트를 따라가건 시간이 최소한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에서 그 관세 무효 판결 나니까 바로 얘기했죠. 이거 한 5년 걸릴 걸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마 네. 그런 거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혹시 미국 행정부를 자극해서, 그러니까 환급 신청했다가 자극해서 또 다른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눈치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러니까요. 못하겠네. 네. 뭐 어떤 나라가 먼저 나서 환급해 주세요 하기에는 지금 다 눈치 게임 하고 있다. 약간 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우리가 이 관세 때문에 대미 투자를 어마어마한 금액을 약속을 했잖아요. 3,500만 달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까지 출렁이는 수준인데 관세가 무효났으니까 이거는 슬쩍 안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3,500억 달러죠. 아, 3,500억 예. 달러요. 예. 어제 청와대 긴급회의도 보니까는 대미 투자 그냥 계속 한다라는 네. 것 같은데 이걸 뺄 수는 없겠죠.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도 이 관세 환급을 신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다고 해요. 미국 기업들조차. 예, 왜냐하면 트럼프 백악관의 시범 케이스로 찍힐까 봐.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기업도 아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 더 힘든 면이 있고 우리 정부도 어쨌든 관세 협상과 묶여 있던 틀이기는 하지만 네. 이 투자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우리가 뒤집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 자칫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는 그 봉걸레 자루를 피하려고 했는데 곡괭이 자루에 맞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네. 거칠게 표현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한미 관계는 아까 이제 쿠팡과 관련된 그 디지털 규제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 주한 미군의 운용이라든가 한미 군사훈련, 대북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한미 관계가.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투자와 관련된 어떤 그 분쟁거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과연 지금 맞는지 이런 거를 그 청와대에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어젯밤에 당정청 회의에서 이제 대미 투자와 관련된 법은 예정대로 처리한다. 또 오늘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그 대미 투자 약속 차질 없이 계속 검토해서 진행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장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맞아요. 살피고 있는 모습인 네. 것 같은데, 자, 대미 투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뭐 제가 정부는 아니지만 네.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우리 원래 관세 판결 이전의 타임 스케줄대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서 우리도 활로를 찾겠다 정도의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누군가가 한 나라는 나서야 뭔가가 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디가 나설까요?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뭐 네. 다른 나라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일단 궁금한 게 미국의 물가가 결국은 오를 것이다, 관세 때문에. 그래서 그 피해는 미국 소비자가 입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라는 명확한 징후가 보도가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 물가 인상 효과까지는 가지 않은 건지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2025년에 미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앞당겨서 했습니다. 아, 관세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고를 쌓아놓았었고 그게 소진된 이후에 관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이 계속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고 네. 그 물량이 중국에서 직접 오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를 돌아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관세와 미국 물가의 영향을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아직은 눈치를 안 보고 있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게.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아무리 취임 1년밖에 안 되고 3년이 남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너무 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가 기존 미국 대통령들에 비해서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힘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일단은 그 확실한 지지층의 존재, 적어도 한 미국인들 가운데 한 43%, 45% 정도는 상당히 튼튼한 트럼프 지지 세력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통치 스타일인 측면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궁금합니다. 이 트럼프 관세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역 적자 줄이고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 내에 늘리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럼 과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그 눈에 띄는 그 효과가 있었나요? 작년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그 전해인 2024년에 비해서 트럼프가 1년 동안 그렇게 관세를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0.2% 줄었습니다. 크게 줄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 무역 적자 준 것도 수입이 줄어서 많이 줄어든 게 아니고 수출이 많이 늘어서 무역 적자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무역 적자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재미는 못 본 것 같고요. 네. 제조업 일자리는 사실 1979년 이후부터 미국은 계속해서 감소 중이긴 합니다. 뭐 일부는 자동화가 있고 그래서 관세로 인한 게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들어서 제조업 일자리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정치적인 목적이 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익보다는 트럼프 지지층들에게 우리
나라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관세로 열심히 싸워주시다니 화이팅. 네. 이걸 또 원하는 부분을 또 때려주는 게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딱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